유언으로 할 수 없었던 상속, 신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옥 변호사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항상 상속인의 관점에서 망인의 사후에 어떻게 우리가 상속 문제를 해결할까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피상속인, 즉 재산을 앞으로 물려주실 분의 관점에서 내 생전에 어떻게 내 재산에 대한 상속 플랜을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내 사후에 나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유언을 남긴다라면은 내가 유언을 남긴 대로 재산이 분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유언이 없다라면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도 없고 협의도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상속인들이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남은 재산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이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의사를 존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속의 문제는 일단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긴다라면은 그 유언의 의사를 존중해서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언에도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은 굉장히 엄격하게 유언의 요건을 정해놓고 있고 5가지의 정해놓은 유형의 유언만이 유효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언이 각각 5가지 민법이 규정한 유형대로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유언이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는데 연, 월, 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지 않거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내가 열심히 남겨놓은 유언이 있지만 이 유언이 무효가 돼버리고 내 상속 재산이 그 유언대로 분할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언에 대한 유효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유언은 법에 엄격하게 유언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유언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내 후손들이 이 반려견을 아주 잘 키워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유언으로 이 반려견의 자연사할 때까지 잘 돌봐줘라 이런 유언을 남겨봤자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는 경우에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겼다. 예를 들어서 이 유언을 내가 금고에 잘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그러한 유언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유언대로 유산이 분배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남겼을 때 내가 어떠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언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떠한 상속 플랜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 우리 민법 그리고 신탁법에 따라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유언의 일정한 한계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상속 플랜을 계획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탁이 뭔지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이 신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을 신탁회사, 수탁자에게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권한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한다면은 유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형태의 신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재산을 가진 분께서 이제 수탁자, 신탁회사가 되겠죠. 신탁회사에 내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위임을 하고 일정한 계약 내용을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주된 계약 내용은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하고 내가 죽었을 때에는 이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하거나 또는 이 재산 자체를 누구에게 이전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계약 내용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수탁자, 신탁회사가 그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재산 자체를 내가 정한 대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유언 대용 신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냐? 첫 번째, 자, 유언을 남기셨을 때에는 재산이 내가 사망을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유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다 이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장남에게 내가 남긴 아파트를 유증한다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라면은 내 사망 이후에 유언 집행자가 유언을 집행해서 아파트가 장남에게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이 한 번에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로 일정한 이벤트에 따라서 이전이 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한 이후에 5년이 지나면은 이 아파트의 지분을 얼마 이전을 해줘라.
그 이후에 또 얼마가 지나면 얼마 지분을 이전해줘라. 이런 식으로 신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면은 사망한 이후에 몇 년 단위로 얼마씩 이렇게 신탁 사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언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지급 재산 이전의 시기라든지 금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우리가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내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 이러한 부분밖에 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탁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가치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재산만을 유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도 이 의사를 존중해야지만 이 재산이 이전되도록 신탁 내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반려견을 예로 들었으니까요. 이 반려견을 잘 돌봐줬을 때 반려견이 내 사후에 5년 이상 생존했을 때 5년째 되는 해에 얼마를 재산을 이전해 준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났을 때 이 반려견이 잘 살아있다면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일정한 색다른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상속인들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재산을 증여받도록 물려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학교가 잘 운영이 됐을 때 일정한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인센티브를 받도록 신탁 내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대의 후손들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원하는 나의 바람을 이 재산을 인센티브로 제공해서 달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후탁자가 신탁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끼리 분쟁을 할 우려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언을 남긴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아버지의 자필이 맞든 틀리든 간에 무조건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겪는다든지 뭐 이런 류의 분쟁을 겪을 수 있는데 신탁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객관적인 제3자인 신탁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쟁이 가능성이 좀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언의 경우에는 내가 죽었을 때 누구한테 뭐를 준다 이렇게 1단계의 상속만 가능할 텐데요. 이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이은 연이은 순차 상속도 내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을 때 내 자녀에게 일정한 재산을 준다. 그리고 내 자녀가 죽었을 때 또 그 자녀에게 일정한 재산을 준다. 그 이후에는 또 누구에게 일정한 재산을 준다. 이런 식으로 후대에 지속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거를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하는데 신탁회사를 통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신탁 플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의 경우에는 내가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기 직전에 내가 어떠한 채무가 있거나 해서 이 재산을 잃어버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나의 재산을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유언을 남겨뒀습니다. 나는 그렇게 재산을 나누려고 플랜을 짜고 있지만 내가 회사 실적이 좀 악화돼서 대표로서 연대보증했던 채무가 변제가 안 돼서 나에게 강제 집행이 들어옵니다.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유언이 있더라도 더 이상 물려줄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탁을 활용한 경우에는 내가 이미 신탁사의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향후에 후손에게 물려줄 이 신탁 플랜이 짜져 있는 이 신탁사에 위탁된 재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무를 더 많이 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나의 채권자가 이 신탁 재산을 강제 집행해갈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탁한 재산의 경우에는 더 이상 내가 채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후대에 물려줄 재산으로서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신탁의 가장 큰 매력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께서 단순히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 그리고 내 후손들이 어떻게 살길 바란다는 바람을 유산 상속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에는 내 유산의 몇 프로를 주고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는 유산의 몇 프로를 주고 이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몇 프로 법관이 되었을 때에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내 자녀가 향후에 법관으로서의 직업적인 소명을 가져가길 바라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신탁 설계를 통해서 자녀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식의 신탁 설계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내 자녀 중에서 조금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자녀가 있다. 그래서 내 사후에 이 자녀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살펴주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신탁 플랜을 이렇게 짜는 거죠. 내가 사망한 이후에
때 내 유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아이를 우선적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하고, 이 아이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에 그 유산을 그 나머지 자녀들에게 분배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의 플랜을 짜서 내 재산이 일단 1차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먼저 충당이 되도록 신탁 플랜을 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탁은 아주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집니다. 다만 현행 법제상으로는 조금 일정한 한계도 있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신탁을 통해서 상속세를 절세한다라든지 또는 현행 민법상의 유류분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일단은 현행 법제상으로는 상속세를 조금 줄인다든지 유류분을 피한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실익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 수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기관, 일정한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신탁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 규모가 됐을 때에만 이 신탁 상품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편적으로 신탁 상품을 활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의 상속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유언 대용 신탁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존의 유언이라든지 상속재산 분할과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내가 유산을 분배할 수 있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상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채널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댓글 홈페이지 등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